비비드한 컬러,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패턴, 촌스러움의 대명사지만 확실한 따뜻함은 보장했던 바로 그 아이템. 할머니 집 장로에서 한 번쯤을 봤을 이 담요가 미국에서는 꾸준히 핫한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주한미군이었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 인근 시장에서 우연히 할머니 담요를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죠. 감동한 미군들은 야금야금 할머니 담요를 사서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선물했고 SNS에 인증까지 하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할머니 담요 과연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자랑할까요? 아마존에 코리아 그레마 블랭킷, 말 그대로 한국 할머니 담요라고 치면 이렇게 많은 제품이 나오고요. 강렬한 늑대와 호랑이부터 꽃까지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극간의 보온성이 할머니 담요의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저렴하지 않음에도 인기 폭발인 할머니 담요. 재밌는 건 외국인들도 이게 이불인지 깔개인지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하네요. 할머니 담요, 비록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템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명품에 준하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K-아몬드로 불리며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아몬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이 아몬드는 명동 특산물이나 다름없었죠. 한국인들은 잘 몰라도 명동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이걸 안 사면 한국에 왔다 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 쇼핑템이었던 아몬드. 그 흔한 모델 하나 쓰지 않고도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던 건 모두 외국인들의 사랑 덕분이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랍에미리트 만수르 왕자와 왕족도 K-아몬드를 맛보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었죠. 명동 특산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인데요. 특히 한국을 찾는 일본인에게 김은 잊어서는 안 될 최애템 중 하나죠. 한국 사람에게 김은 그저 아주 흔하고 저렴한 반찬일 뿐인데 일본인들은 어쩌다가 한국 김에 이렇게 꽂히게 된 걸까요? 사실 일본 김은 한국 김과 달리 조금 두껍고 많이 생산되지도 않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대체로 김을 살짝 말린 채로 먹는데 한국 김은 구워져 있는 데다가 기름과 소금까지 발라져 있어서 더욱 자극적이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반찬 없을 때 생각 없이 먹는 김, 일본인에게는 최고의 K푸드인 셈이네요. 수십 년 동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해온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맵고 자극적이고 떡 특유의 쫀득한 식감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외국인도 한국인 못지않게 떡볶이에 환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의 한 편의점 체인에서는 떡볶이가 즉석식품 카테고리 매출 1위로 성장했고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베트남 현지에 7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남아가 떡볶이에 흠뻑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BTS인데요. 지민이 동대문 시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공개된 후에 지민이 먹는 저 빨간 음식이 뭔지 알고 싶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죠. 베트남에서 한국 편의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떡볶이의 인지도도 덩달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편의점 체인은 11월 11일을 떡볶이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할 정도인데요. 이후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베트남 현지식 떡볶이가 큰 유행이 됐고 이는 SNS를 타고 한국에서까지 역유행하고 있죠. 한국인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떡볶이를 참 많이 아끼는 또 다른 국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역시 한국의 한 편의점 체인이 개점한 당일 현장에는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100m 가깝게 늘어섰는데요. 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들고 나간 상품도 역시나 떡볶이였다고 하네요. 떡볶이의 진심인 민족, 이제 우리 민족 하나만은 아닌 것 같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한국 음식이 그것도 아이스크림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메로나인데요. 메로나가 한국에서 탄생한 시기는 1991년인데 브라질에 상륙한 시기는 불과 7년 후인 1998년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메로나가 그 먼 브라질까지 건너가게 됐을까요? 당시 브라질에 30년 넘게 거주하던 교민 한 명이 한인 상점들에 이 메로나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진 그저 평범한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에 불과했죠. 그러다 그 교민의 동생이 2007년에 메로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메로나 유통에 뛰어들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로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먹어왔기 때문에 처음 메로나를 봤을 때 뭐야 이 초록색 아이스크림은? 이라면서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메로나를 사기 위해 메로나 가게가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이후 브라질에서의 메로나 천하가 시작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브라질 경기가 악화되면서 빙그레가 브라질의 해외 법인 지분을 현재는 매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브라질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베트남, 중국에 새로운 신규 법인을 세웠고요. 제2의 메로나 열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방영된 후에 드라마 인기와 함께 주목받은 건 다름 아닌 갓이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사극 영화나 교과서,
역사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전혀 신선하지 않은 아이템이었는데 외국인에게는 그야말로 팬시한 아이템으로 보였죠. 사실 조선의 갓이 외국인들에게 핫한 아이템으로 인식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유명 패션 디자이너는 2011년 뉴욕 컬렉션 무대에서 여성 모델들의 머리 장식으로 한국의 갓을 활용한 적이 있었죠. 갓이 외국인들의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자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킹덤과 갓이 주목받자 갓은 본래 명나라 왕조의 모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좋은 게 다 니네 건 아니니까요.